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내려와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13도 선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추워졌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고요. 한낮 기온도 13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에서 크게는 9도가량 크게 떨어져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 영덕이 13도, 울진 1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8도가량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낮부터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앞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기온이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지역 노선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천연가스 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 큰 타격이 없지만 절반이 디젤 버스인 경북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양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전체 버스의 35%인 21대가 디젤 차량입니다. 이 회사는 요소수가 이틀치밖에 없었지만 어제 아침 긴급히 1000리터를 구해 한숨 돌렸습니다. 새로 구한 요소수 1000리터는 12일치분이라 버스업체는 그 이후가 또 걱정입니다. 매일 전화하고 알아보고 이러는 게 거의 하루 일과에 한 반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일 이후에는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오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버스 회사는 여러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며 요소수를 구하고 있지만 전국적 품귀 현상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은 가능한가요? 거기는 저희가 지금 100%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신뢰로 발주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북의 다른 지역 버스 업체들도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경북 버스 운송조합이 지난 4일 도내 31개 버스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11월 말까지, 일부 업체는 11월 중순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에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1,517대 가운데 절반이 경유 차량입니다. 특히 시외버스 629대 중 66%가 경유 차량이라 요소수 사태가 길어지면 도민의 발인 대중교통 상당 부분이 멈출 수 있습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요소수 구입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운행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업체들마다 난립니다. 도하고 국토부에 좀 이거 조치를 좀 해달라고 건의서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구시의 경우 시내버스 대부분이 CNG, 압축 천연가스 차량이고 6%만 요소수를 써 운행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요소수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항철강공단 기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조업 과정에서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해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현재 약 한 달 정도의 요소수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요소수 품귀 현상이 길어질 경우 일부 조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조업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요소수 품귀로 화물차 운행이 중단되면 물류 수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동국제강과 세아제강 등 포항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제품 운송을 육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운송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포항에서 어제 낮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이던 1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외동의 기업체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3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조사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북의 경우 사건은 많은데 조사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적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2016년 경주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사건. 종사자가 장애인을 거칠게 제압합니다. 이런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 조사에 나서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곳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입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의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부터 조사 인력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2차, 3차 피해가 생길까 봐 되게 조심스럽게 조사를 좀 면밀하게 했었고, 그분을 이제 법원에 설 때도 옆에서 되게 조력을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거죠. 경상북도의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설립된 것은 지난 2017년. 경북에서는 한 해 300여 건 안팎의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고작 4명에 불과합니다. 경북은 워낙 지역이 넓은 데다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인 1조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혼자 이렇게 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특히 여성 조사원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성폭행 피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먼 데가 뭐 영양, 영주, 그다음에 상주 이런 데는 거의다가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운전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조사하는 시간이 좀 짧게 되죠.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예산과 인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4월 해당 시설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4월 달에 국비 신청을 증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지금 증액이 안 되는 상태인데 아마 복지부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장애인 인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2021 KBO 리그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상대로 두산 베어스가 결정됐습니다. 삼성은 체력적으로 앞서 있는 데다 확실한 선발진과 홈 이점을 살려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겠다는 각오입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삼성의 마지막 가을 야구 무대였던 2015 한국 시리즈. 당시 정규 시즌 1위였던 삼성은 두산에게 우승을 내주며 몰락을 시작했습니다. 6년간 이어졌던 부진. 드디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도 가을 야구가 펼쳐집니다.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이제 뭐 내일이 없는 야구 그리고 또 좀 독한 야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규 시즌과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포스트 시즌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7승 9패로 두산에 뒤집니다. 하지만 삼성으로선 체력 싸움이 중요한 단기전이란 점에서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라팍에서의 첫 가을 야구는 물론 다가올 잠실원정도 큰 부담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수로서 편한 거는 잠실구장이랑 고척이 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구장이 더 투수한테는 득이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에게는 타격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삼성은 에이스 뷰캐넌을 선발로 내세우고 두산은 삼성에게 강했던 최원준을 준비했습니다. 두 팀은 1차전에 이어 바로 다음 날 잠실로 승부를 이어갑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오는 금요일 라팍에서 모든 것을 건 최종 3차전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포항시 대표단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연구 중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5일부터 보스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세계 최고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자 연구개발센터인 보스턴 랩 센트럴을 방문해 화이자 노바티스 등 대형 제약회사를 탄생시킨 보스턴 바이오 산업 생태계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문단은 또 하버드 의과대학을 방문해 의대 프로그램 및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바이오와 의료산업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의회가 44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도정 질문에서 군의군 대구 편입을 비롯해 지역 현안과 의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 된 군의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처음엔 의견 없음 입장을 정했던 도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의견 재청취를 요구한 데 따라 표결을 통해 다시 찬성 입장을 정했습니다.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김하수 의원은 군의군의 대구 편입과 대구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디자인해야 할 아젠다를 도의원들과 심도 있는 수기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업 의원도 지역 간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경상북도가 소통 부족으로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은 뒷전으로 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업무 추진으로 도민을 분열시키고 도민의 대기관인 도의회에 멍해를 씌웠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갈등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해 놓고 이제 건설만 부분 남아 있는데 그 정도 갈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용대 의원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정 질문을 시작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경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 달 21일 폐회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이동업 경북도 의원이 어제 도청에서 열린 도정 질문에서 경북도는 환동의 지역 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해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포항의 환동의 지역 본부는 경북 발전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공약과 달리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본부에 머물러 있다며 환동의 지역 본부가 유라시아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동의 지역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환동의 본부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울진해경은 어제부터 엿새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해안가 갯바위와 방파제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해안 레저 스포츠 활동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에 오는 13일까지 초속 15m의 강풍이 불고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경주시가 신라환경 보건사업 등 지자체 전략사업과 지역균형 발전사업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분류한 예산은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 정비 298억 원,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 사업 30억 원, 해월 최시영 선생생가 보건 사업 48억 원 등입니다. 또 울주 범서 경주 간 고속도로 4차로 확장 및 외동 양남강 국도 2차로 개량 사업 예산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추워졌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고요. 한낮 기온도 13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에서 크게는 9도가량 크게 떨어져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 영덕이 13도, 울진 1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8도가량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낮부터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앞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기온이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